충주보다 10배나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전투표 하죠? 네. 사전투표 갔다 오셨습니까? 네. 오늘 내일까지 사전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 다 하시고 5월 9일은 주위 분들 좀 모시고 투표하러 좀 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민 대통령을 한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서민 대통령을 하느냐? 아마 대한민국 여태 대통령 선거사상 서민 대통령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서민 대통령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서민 대통령을 꼭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막노동을 했죠. 막노동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참 굶기도 많이 굶었고, 그 당시에는 또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였어요. 봄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장리를 얻었어요. 장리. 아마 어르신들 중에 장리라는 말 할 겁니다. 봄에 나락이나 보리산 한 가마리 얻으면 가을 되면 그걸 한 가미 반을 줬어요. 가을 되면 한 가미 반을 갚아야 돼요. 봄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사를 간 곳이 울산입니다. 그 당시에 공업단지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전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울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울산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현대조선소에 밤에 야간 경비원을 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정규직도 아니고 임시로 야간 경비원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74년도에 현대조선소 야간 경비원의 일당이 800원이었어요. 하루에 800원 받고 그 밤에 밤새도록 철근 쪼가리 지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75년도 한 40년 됐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고, 저희 어머니는 또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제가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할 때 대구로 올라오면 밖에 나갈 때는 손바닥에 볼펜으로 버스 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글을 모르니까 무슨 버스 타야 집에 돌아오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제가 살아봤습니다. 살아봤는데 왜 성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피눈물 나게 살아봤어요. 사법시험 되는 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다. 내 가족 이제 내 변호사라도 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내 가족 먹여 살릴 일이 이젠 생겼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대통령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여태 정치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이 땅에 힘들게 사는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어머니들이 일이 좀 안 풀리면 부모님 탓하고 또 부모님 재산이 없으면 실망하고 나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살던 때하고는 우리가 클 때하고는 많이 틀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부모님들이 낳아준 것만 해도 그게 은혜입니다. 낳아준 것만 해도 은혜인데 일이 잘 안 되면 걸핏하면 부모님 탓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보니까 참 딱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꼽으라고 하면 나는 이수신 장군, 뭐 세종대왕 그래 안 꼽습니다. 까망도이지만 내 엄마가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우리 서민들의 꿈이라는 게 내 대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정말 업신여김도 당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들만큼은 출세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땅의 서민들의 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그래서 제가 검사 그만두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경남지사로 4년 4개월 전에 내려갔을 때 제 어릴 때 힘들었던 거, 제 대학 때 고아감이 힘들었던 거 생각해서 내 경상남도만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했어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학비도 해주고 교재비도 해주고 인터넷 수강비도 해주고 도에서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들은 선발을 해서 대학 들어갈 때 1인당 300만원씩 내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서울의 대학을 올라가면 이 서민자들이 공부를 잘해서 올라가는데 열심히 해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려면 생활비가 무척 비싸요. 100만원 훨씬 더 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허리가 기니까 내가 경상남도 도지사 할 때는 기숙사를 지금 금년 10월에 완공을 합니다. 강남에. 경상남도 학생들 중에서 서민 자녀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선발해서 강남에 지금 기숙사 금년 10월에 완공을 하는데 거기에 한 달에 15만원만 내고 삼시세끼 먹여주고 잠자리 주고 그리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부하고 잠자고 할 수 있도록 내 기숙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금년 10월에 나옵니다. 홍준표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복지는 그냥 국민들한테 막 퍼주자 이거예요. 똑같이 퍼주자거든요. 똑같이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똑같이 퍼주자. 이거는 공산주의의 배급제도입니다. 이거는 복지 아니에요. 나는 경상남도에 있을 때 복지를 어떻게 했냐,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이 사람들한테만 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힘들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복지를 내 서민 복지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이 나눠주자, 그거는 공산주의 복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복지라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살고 나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이런 분들만 골라서 정말 10만원 줄 거 똑같이 부자들 거는 좀 먹고 살만하면 안 준다 이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나는 지원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것은
서민들을 말하자면 빈곤의 차를 해소해 줘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똑같이 30만원 준다면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 주고 그 사람들 돈을 전부 30만원 준 게 60만원을 줘보라. 그러면 얼마나 서민들이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절대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복지정책은 안 합니다. 그런 복지정책은 안 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은 돈 안 줘도 돼요. 대한민국에 먹고 살만한 분들한테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은요 눈치 보기 삽니다. 하루 종일 해외 놀러 1년 12년 나가고 싶어도 눈치 보이거든요. 골프가 하루 종일 치고 1년 동안 치고 다니고 싶어도 눈치 보여요. 또 외제차 타고 다니면 세무조사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이다. 왜 그럽니까? 부자들한테는 그거 마음대로 돈 써라, 사치해라, 그리고 돈을 펑펑 써줘야지 그 시중에 돈이 돌죠. 그러면 서민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서민들한테는 자유를 준다는 것은 굶어 죽을 자유가 안 돼요. 서민들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모두 사면에서 다시 일어서라 해주고 또 자기 생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잘못해서 전과자 된 사람 이 전부 한 1000만 명을 내가 대통령 되면 8.15 때 싹 사면할 때 그래서 제가 서민 대통령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서민 대통령을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참 돈이 없어도 꿈과 희망이 있어가지고 내 자식 때는 잘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나는 서민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민들의 꿈이라는 거는 도시 가보면 오두막살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한 가져보자 그 뜻입니다. 내 집 값이 좀 수월하게 해주는 것 그것도 서민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될 때는 서민 대통령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이게 문재인이한테 불리할까 싶어서 전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사드 배치 원래 그게 정부 간 합의로 돈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0억 불 내놔라 1조를 내놔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분위기가 세계 전체의 분위기가 좌파가 몰라 다 했어요. 남미에도 몰라겠죠. 유럽에도 몰라 그랬죠. 좌파들이 다 무너졌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지금 좌파들이 덕색을 해서 이 좌파공화국이 되겠다. 친북 정권이 들어오겠다. 그 판단이 있으니까 사드 배치하는데 10억 불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문재인이 들어오면 사드 배치 반대를 하니까 사드 빼간다. 빼가고 한미동맹도 깰 수가 있다. 친북 정권이 들어오면. 그리고 북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 북의 핵시설 폭격하면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쪽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군사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생각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로 방어선을 대중국 방어선을 낮추겠다. 그것이 얼마 전에 펜스가 부통령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미 계획이 되었어요. 6.25 때 H-9이라고 있었어요. 한국 방위를 밑으로 일본으로 내리는 바람에 북에서 오판하고 쳐들어온 게
그게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6.25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좌파정부 들어오면 만들 수 있다. 경고를 한 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사드 배치 10억 불 내라. 이 억지를 쓰는 겁니다. 우파정부가 들어오면 한미 협상을 통해서 이게 전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방송, 신문 전부 좌측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 있으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보고 판단하니까 이게 좌파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고리를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참 위태롭다. 친북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참 위태롭겠다. 그래서 친북 정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 뜻에서 5월 9일날 여러분들의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마 사전투표 좀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가서 사전투표 하시고 5월 9일은 전부 가족 모두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서 5월 9일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까만문 아들도 대통령 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꿈과 희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부모 무하게 까막눈 부모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심 때는 수도가에 가서 물 배쳐온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 얼마나 대한민국이 기회의 나라입니까?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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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그 5월 9일날 우리 가서 투표장에 가서 내일 가셔도 좋고 그 경비원 아들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부려먹으면 되잖아요. 부려먹으면 지금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하고 달라가지고 국민 앞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군림하는 대통령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이미 아니고 문재인이가 되면 상황이 누가 됩니까? 그거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상황이 됩니다. 네? 그거 보수 개멸시키고 또 문재인이는 보수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문재인이 되면 나는 거슬려 죽습니다. 나를 파역시키겠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는 그거는 뭐 어린애 겉에서 될 리도 없지만 나는 그 토론해보니 꼭 초등학교 반장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토론하는 수준이. 그런데 안철수가 되면 그 상황이 박지원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국민이 상황입니다.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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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이 제천에 오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불불목 박달집에 준비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박달전에 안하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기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청주지검에 일에 있을 때 늘 제천에 왔었거든요. 어림지도 오고 내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올 때는 늘 이제 울고 없는 박달들을 내가 부르고 있는데 이 가사 필요 없어. 내가 다 코미디언 아니야?
시민 여러분, 들고 없는 박대지를 함께 합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드리는 빗자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썰어주시겠습니다.